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고전의 입문한 이제 막 12월 달부터 시작하기 시작한 3학년들, 2026학년 기준 3학년들, 4학년들의 양육자분들을 위해서 보충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하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아니 그 고전은 어려운데 우리 아이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학원은 한 번도 학원을 다녀본 애가 아닌데 그 학원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전 너무 이른 거 아닐까요? 선생님 말씀 다 알겠는데도 불안해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싫어지면 어쩌죠? 이런 엄청난 걱정들을 제가 늘 듣고 그리고 그 우려들 속에서 이 수업이 시작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버님들의 걱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책이라는 것이 사실 독해력이라는 것이 학년별 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약간의 허상에 불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아이가 뭐 집에서 피노키오를 재밌게 읽었다. 성냥팔이 소녀를 재미있게 읽었다. 안데르슨 동화, 크리스마스 캐롤을 재밌게 봤다. 뮤지컬을 봤다. 자, 그것의 의미를 하나하나 공박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책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책들입니다. 3학년들, 중3들, 그다음에 중1, 중2들이 읽는 그 어려운 분량의 텍스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이제스티본으로 읽으면 쉽죠. 원전도 그냥 스토리텔링만 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아기자기 재미난 이야기와 모험 이야기가 펼쳐져. 이러면 재밌어요. 80일간의 세계 일주도 80일 동안 그냥 모험하는 거야. 이렇게 읽으면 모든 책이 다 쉽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책을 읽을 것인가?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읽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특히 제가 노인과 바다를 많이 설명하는데 사실 노인과 바다는 정말로 더 쉬운 텍스트로 우리가 보고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노인과 바다는 사건도 별로 없고 그런데 왜 아이들은 그 아무 일도 없는 그 이야기가 힘들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난하게 노인이 혼자 떠드는 거 보면 힘들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이 책에 대해서 오히려 흥미를 갖는 건 제가 오늘 딱 말씀드릴게요. 흥미를 가지려면 뭘 알아야 흥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배경 지식도 있고 들어보고 뭔가를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알아야 흥미가 점점 생기는데 아는 것이 없이 흥미가 생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과서 왜 어렵겠습니까? 교과서만 읽어도 된다. 사실 맞아요. 교과서만 읽어도 배경 지식 다 찹니다. 그냥 교과서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근데 교과서를 읽으려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 교과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교과서에 애들이 왜 중독되지 않겠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그냥 복합적 사고를 요하니까 엄선된 책임에도 마치 쉬운 것 같은데도 시험 볼 때는 쉬운데 시험범위 안에선 쉬운데 그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조차 혼자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가 어렵고 교과서가 재미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뭘 알아야 재밌습니다. 뭘 이해해야 재밌어요. 거꾸로 알고 계시는데 흥미를 주다 보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그냥 코미디 있게 재미있게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책에 흥미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사고를 회피해요. 생각을 회피해요.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으면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자꾸 고민하게 하면 아이 괴롭죠. 고민하고 힘들고 끙끙대면서 버릇하는 것이 학습이고 진짜 독서 교육이에요. 그냥 재미나게 읽을 거면 그냥 집에서 읽으면 되죠. 학습지 선생님 불러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토론하면 되죠. 저희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부모님들이 못 해주는 거. 깊이 있게 아이가 사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하나하나 유도하는 걸 저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맡기세요. 자, 지난 시간에 초등학교 2학년, 현 2학년이요.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아이인데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올리버 트위스트를 나갑니다. 심지어. 그 올리버 트위스트를 나가는 2, 3학년 아이들을 제가 한 3주간 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곧잘 따라와요. 그럼 그 아이가 되게 훌륭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희 아이들은 너무 다 훌륭한 아이들만 저한테 몰려서 확률적으로 온 거예요. 그런 결과밖에 없어요. 훌륭하지 않은 아이에도 그 훌륭함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직관이 있어요. 어떤 선생을 만나냐에 따라 선생이 어떻게 강의하냐에 따라 어떤 질문을 유도해서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학생들은 바뀌어요. 어릴수록 그 효과가 큰데 지난 시간에 5주인가요? 거의 단어로 답을 썼어요. 첫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번 주에 아이들이 10줄 쓰라는 거죠. 한 주 만에 아이들이 달라지기 있어요. 문장을 쓰기 시작해. 처음엔 단어로만 썼어요. 그 글쓰기 질문에. 그러더니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요. 올리버 트위스트를 읽으면서 그냥 고전을 왜 하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복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 있는 주제가 1000페이지 내내 반복되는 책은 고전밖에 없어요. 고전이 그래요. 창작 동화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이야기가 이렇게 쭉 흐르다가 뒤에 가서 교훈 좀 주고 그래 이런 이야기였어 전체적인 흐름 쫙
얇은 흐름에서 이야기를 하면 고전은 두껍잖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많고 에피소드가 많고 인물이 많은데 그 속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여러 방식으로 에피소드로 굴리고 이리 굴렸다 저리 굴렸다 이리 굴렸다 저리 굴렸다. 그러니까 그 고전 자체가 반복적 텍스트라는 거죠. 심지어 이제 아이들이 읽는 뭐 파리대왕 같은 거 보시면 묘사 하나하나까지도 파리대왕의 주제를 향하는 장면들로 돼 있어요.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이번에 프랑켄슈타인 있는 4학년들이 자연에 대한 묘사가 계속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80일간의 세계 일주에도 이렇게 자연에 대한 묘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도대체 고전의 자연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그 묘사를 하나하나 읽고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자연에 대한 묘사를 사용하는 건 당시에 그 낭만주의 시대의 낭만주의 소설 흐름이 이런 계열이었다. 한국에도 이제 생태주의 소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연에 대한 묘사가 또 많이 나와요. 한국 초기 이제 단편들이나 소설 보면 그 이유를 알고 있자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썼느냐.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원장님 수업 들으면요. 굉장히 이 책의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모든 걸 분석하시더군요. 그렇죠. 아이들이 작가가 이걸 왜 이렇게 썼느냐를 질문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것은 강사의 역량이고 그 질문을 피노키오 하나를 읽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작가가 피노키오에서 왜 이 코가 길어지는 설정을 했을까? 왜 피노키오를 나무로 만들었을까? 그 물에 빠지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물에 빠졌을 때 문제가 생기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거기 고래가 나왔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계속 추리하면서 한 번도 그냥 그런구나 하고 읽었던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질문을 학생이 생각하면서 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든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요. 제가 이렇게 막 강의를 하잖아요. 사실 제가 좀 호들갑스럽게 강의도 하고 질문도 많이 하는데 표정이 아이들이 이게 무슨 영화 보는 애들 같아요. 표정이 막 웃었다가 막 박수 쳤다가 또 막 메모했다가 막 미간 찌푸렸다가 아이들이 그래요. 감정이 입되고 있어요. 지금 작품에. 그러면서 그거 쓰면서 주제가 뭔지 계속 유도하는 질문을 아이들에게 계속 공박을 해주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꼬리에 모는 생각, 그 직관력을 작품을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고전 읽기 가이드의 역할이고요. 일단 해보세요. 안 읽으면 고전이 좋아진다 그러면 땡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되게 어려운데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접하지 않았고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고전 되게 좋은 텍스트예요. 그래서 그 좋은 텍스트를 아이들이 잘 섭취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책 읽을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한정돼 있는 그 시간에 좋은 책을 하나라도 섭취하는 것이 홍삼 먹는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 좋은 홍삼 먹는 것처럼 그 시간 대비 가성비라는 거죠. 1, 2학년 때 어머님들 이제 3, 4학년 올라가는 어머님들 걱정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불어. 1, 2학년 제가 받지 않는데요. 1, 2학년은요. 지금 한글 받아쓰기 하세요. 한글 받아쓰기에 집중하세요. 일기 쓰고 받아쓰기 하고 글씨 안 틀리게 하고 문장 똑바로 쓰는 거 글씨 똑바로 쓰는 게 중요한 거지 학원이 필요 없습니다. 3학년부터 같이 읽을 수 있어요. 같이 읽을 수 있어요. 책 안 좋아하는 아이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난독증 아이도 치료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일단 보내시고 적응할 겁니다. 적응할 거고 계속 피드백 주세요. 그럼 제가 반영해서 더 난이도도 약간씩 조정하고 아이들마다 어쩔 때는 글쓰기 재료를 다 다른 걸 줘요.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더라도 난이도를 조절해서 저희가 아이들마다 주기도 해요. 이게 이제 퍼스널한 일종의 지도예요. 그런 역량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 고전 읽기에 많은 학생들이 고전을 좋아하고 집에 가서 다시 읽고 뛰어난 학생들, 전교 1, 2권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있는 거예요. 자, 걱정하실까봐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님들에게, 아버님들에게 띄우는 영상편지. 어리고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 천둥 벌거숭이요. 이래도 괜찮습니다. 와서 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문장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아이가 달라질 겁니다. 어릴 때 시키면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걱정 붙들어 매시고 일단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